김어준 총수가 결국 TBS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원흉으로 오세훈을 지목했습니다. 최근 큰 기대를 모았던 이번 주 알릴레오 북스 김어준 총수 편에서 역시 김어준 총수가 언중유고를 날렸습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최근 TBS 사태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인데, 이 TBS 사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5월 국민의힘 우위의 서울시의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구실삼아 지원 조례를 해지했고, 최근 행안부마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해버린 사건입니다.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TBS를 말려 죽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각설하고 김어준 총수의 TBS 사태에 대한 생각 바로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낙검수를 거쳐서 2016년에 이제 TBS에서 뉴스공장 진행자가 되셨어요. 뭐 하나만 여쭤보면 김어준에게 TBS란? 안타깝지. 멀쩡한 언론사 하나가 굉장히 비열한 방식으로 공중분해되는 중이잖아요. 지금 현 사장이 나보고 사대를 털라고 하대? 맛집 주방장 해고하고 나서 맛집 망하니까 주방장한테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이잖아. 모질이잖아. 지금 해법은 있어요. 나를 당장 다시 진행자를 시키면 협찬도 받고 뭐 하고 했고 살릴 수 있어. 한 달 내에 다시 1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밴댕이 오세훈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저는 김어준 총수가 현 TBS 사태를 비열한 방식으로 공중분해라 말한데 굉장히 동의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TBS는 오세훈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우위 서울시의회로부터 사실상 김어준을 쓴 죄로 보복을 당한 것인데, 덕분에 TBS는 현재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폐국을 막기 위해선 외부기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선 비영리 법인으로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마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무엇이 TBS를 망치고 있는지는 말해봐야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심지어 조중동을 비롯해 극우 매체들이 TBS 보복의 명분으로 김어준의 평행성 핑계를 대고 있는데, 솔직히 무슨 황당한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쁜 게 꼭 나쁜 것도 아닌 것이, 오세훈 일당의 보복으로 김어준 총수가 자유의 몸으로 유튜브판에 들어왔고, 그 덕에 여론조사 꽃 같은 기존 언론 애완견들이 굉장히 불편할 만한 여론조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저번 총선 대승에는 간접적으로나마 오세훈의 지분도 은근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기간과 겹쳐 왜곡된 여론조사들이 판을 치던 시절, 언론 애완견들의 이른바 여조 라이팅을 제대로 반박했던 여론조사가 여조꽃과 MBC 패널조사 단 두 곳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즉 사실상 오세훈 덕에 여조꽃이 생겼고, 이 여조꽃은 지금까지 현 정권이 감추고 싶은 민심을 제대로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들이 기를 쓰고 김어준 총수 및 유튜브 매체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침 김어준 총수가 이번 알릴레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을 했는데, 끝으로 김어준 총수의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분석 안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레거시 미디어가 유튜브를 보조적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방송을 유튜브에서도 올리는 재방송하는 그렇죠. 뭐 이제 클립 정도로 생각하시면 보조적 미디어로 생각하는데, 유튜브는 보조적 환경을 넘어섰어요. 사실은 이미. 조회수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이 문제거든요. 윤전기, 송신탑, 유튜브 스튜디오 전부 다 휴대폰 화면 안에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그게. 휴대폰 안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기성매체가 가지고 있던 존재감, 물적 토대를 통해서 만들었던 존재감은 이미 거의 차별점이 없어졌어요. 존재감은 신뢰감하고 연결돼요. 직결돼요. 그 신뢰감은 무상의 자산이고,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지점에 거의 와 있어요. 이미. 겸손은 힘들다는, 그래서 송신탑 없는 공중파를 유튜브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예요.